간접 투자 그쵸, 개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가, 외부의 흔들림을 받기가 그쵸. 수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주식할 때도 그렇게 공부 많이 했고 30~40%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 떨어질 때 웃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다 보면은 다시 치고 올라갈 거고 역사상, 주식 역사상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쭉쭉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식 역사상 처음 있던 일이 발생한 거죠. 금융위기가. 폰지 사기라는 게 새로운 투자자들을 받아서 계속 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거기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 수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넣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 뭐 재력가들, 은퇴한 분들인데 뭐 투자처를 못 찾는 분들, 뭐 전문직 이런 사람들한테만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거기 그것까지 이제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정말 처음에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그리고 꽤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신뢰를 확보를 하니까 믿음이 가서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사기를 당하면서 느낀 건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으면 누구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딱 끝내서 여기로 돌아오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건히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가 이런 거더라고요. 맞아. 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예요. 기존의 주식이나 외부의 투자, 회사에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어쨌든 제가 투자자예요. 그렇죠. 간접 투자 개념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가, 외부의 흔들림을 받기가 수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주식할 때도 그렇게 공부 많이 했고 전문가들도 다 금융위기 때 다 웃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30~40%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 떨어질 때 웃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다 보면은 다시 치고 올라갈 거고 역사상, 주식 역사상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밸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쭉쭉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식 역사상 처음 있던 일이 발생한 거죠. 금융위기가. 그래서 그거는 뭐 아무도 예측 요즘에 왜 그 주식 뭐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분들도 그때 쫄딱 망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뭐 공부를 많이 하시긴 했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맞아. 선생님한테 나름 교훈을 되게 많이 준 거네요. 손해라고 하면 큰 손해이긴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삶에서 되게 큰 수업료를 또 지불해서 얻은 교훈도 되게 많으신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또 그때 펀지 사기 당했을 때는 피해자들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3천억대 그 사기였으니까. 엄청 났구나. 근데 이제 피해자들 모임에서 약간 그 라인 펀드 비슷한 펀지 사기가 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도 다 당하잖아요. 맞아. 그 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제가 어르신이 저한테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자네는 괜찮은 거라고, 지금 다 잃었더라도 자네는 아직 젊지 않냐고. 근데 그분은 막 퇴직하고 그 돈을 다 노후 자금을 다 노후자금을 잃으신 분들도 많아서 사기는 정말 나쁜 거라는 생각도 그때 했었고, 그래도 그 와중에 저는 갖고 있던 걸 다 잃은 거지 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뭐 지금 투자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러네요. 아주 좋은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녔겠죠. 맨날 바꿔가면서.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이사하면서 집도 그때 이제 계속 안 사고 있었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사를 갔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이 투자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게 또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아니 그 거주하는 집 네네. 사신 거 아니에요? 샀는데 그 이자 내고 하는 것 때문에. 네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산 거니까. 15년 동안 집 못 사셨는데 그때도 막 집 올라간다고 해서 막 고민하시다 내 집 먼저 해야겠다 해서 경매 입찰도 내 집 먼저 하셨다. 처음에 같이 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게 안 됐지만 일반 매매로 일반 매매로 샀죠. 그때 뭐 올라가는 측에 사긴 했지만 지금 와서 또 그때 생각하면 너무 잘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집도 너무 잘하셨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속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방향성에서 선생님은 정확히 또 마음을 먹으신 거고, 이 집 같은 경우도 좋은 컨디션에 좋은 가격에 잘 받으신 것 같다는, 이대로만 계속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하신 3년에 10채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마음을 괴롭혔던 것들, 내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차분히 가라앉은 상황이라는 생각도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사실 그러한 억울함 혹은 그럼요. 그러한 거를 떨치는데 되게 선생님도 시간이 사실 얼마나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까 그쵸.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도 이 방향으로 잡으신 거는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도 내가 다 지지만 수익도 내가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 내에 그럼요. 어떤 간접 투자의 장점은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좀 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투자하고 있을 때 마음 불편함, 그리고 외부의 흔들림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그렇죠. 분명히 생각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품을 들여야 되는 부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부에는 덜 흔들릴 수 있어서 마음은 좀 편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 이렇게 뵈면 이번엔 한 채 제가 너무 쉽게 받아서 어쨌든 이게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경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럼요,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작가님도 이렇게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이런 걸 계속 보니까 그러한 경험치가 엄청 당연하죠. 쌓이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뭐 2년 전에 수업할 때랑 그동안 그렇죠. 제가 예. 경험한 것들, 제 물건도 있지만 뭐 수강생분들, 교육생분들 물건도 사례가 또 많아져서.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확실히 느껴지는 게, 2년 전에는 사실 수업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을 때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때는 약간 초보 티가 났어요. 그리고 약간 그랬겠죠. 진짜 얼마 안 예, 됐어요. 약간 확신 부분에 있어서도 허허 하면서 넘어가시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당연히 그거는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은 훨씬 경험치가 높아지셨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볼 때. 네, 이번에도 상담해 주시는데 확실히 경험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오면은 제가 괜히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와주신 것만으로도 몇 말씀 해주시는데 되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다행이네요. 아유, 잘하네요.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수업 처음 들으러 갔는데 저는 사실 조급한 마음에 경매를 배워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네. 마음 관리를 하시죠 그러셔가지고 이게 내가 제대로 온 게 맞나 아, 이상한 데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있을 거 근데 아니에요. 네. 그때도 그 말씀 하셨어요. 네. 가면 갈수록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선생님도 투자하셨던 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하면서 모자이크여서 보이진 않지만 선생님 인상이 웃는 상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되게 편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선생님도 마음 수양을 진짜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네. 손해를 봤을 때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저는 네. 좀 있거든요. 인상도 평온하시고 에너지도 이렇게 지금 넘치시는 게 보통 분은 아니구나 라는 아유, 생각이 사실 뭐 그렇게 저는 말씀해 되게 주시면. 들었어요. 그거 플러스 또 이제 제가 그만큼 또 실행을 못하고 계속 보다가 또 바쁘면 접어뒀다가 또 해볼까 하다가 또 접어뒀다, 이거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계속 더 맞아요. 지체되겠다 해서 바로 행동하신 거. 그때 하루에 한 10개 보신 추진력을 그날 보고 휴가 내고 바로 그러니까. 갔었죠. 이렇게만 가면, 속도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집채수와 월세는 금방 뭐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선생님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를 다 이렇게 녹아내려지는, 그리고 뭔가 잘 이제 풀릴 것 같은. 아무튼 네, 기분 투자에 좋습니다. 관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에 너무 그러니까. 예상치 않게 쉽게 돼서. 앞으로 이게 선생님 1호점이고 네. 2호점, 3호점 하시는 데까지도 계속 옆에서 같이 네. 하는 걸로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안정적인 직장이고 뭐 사모님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월세까지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럼 전에 뭐 투자했었던 이유도 비슷하고, 저희가 월급쟁이라는 거는 어쨌든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